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와 함께하는 소망의 시간입니다. 일상의 작은 변화가 큰 행복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며 여러분께 꼭 필요한 정보와 재미있는 이야기로 함께하겠습니다. 편안하게 귀 기울여 주시고 오늘도 저희와 함께 유익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먼저 남성 중창단 아르모니아 싱어즈의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같은지 큰 풍바람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변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겠네. 내 영혼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소망 소사이어티 유분자 이사장님의 컬럼 작은 변화가 세상을 바꾼다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멀리 동부 어느 곳에서 체크를 동봉한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액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인류애를 실천하는 것 같아 뿌듯하다며 절대 이름은 공개하지 말아달라는 당부도 곁들였습니다.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알게 하고 싶지 않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자식이 주는 용돈을 모아 보내주시는 분, 심지어 웰페어를 쪼개 갖고 오시는 노인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분들을 볼 때마다 한인사회엔 부자들이 꽤 많다는 걸 알게 돼 감동을 느낍니다. 돈이 많아 부자가 아니라 마음이 넉넉해 부자입니다. 한국의 비영리 봉사단체인 굿네이버와 함께 검은 대륙 아프리카에 우물 파주기 운동을 펼친 지도 올해 15년이 되었습니다. 각종 수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그들에게 깨끗한 물은 생명수나 다름없습니다. 당초 40개를 목표로 삼았는데 벌써 606개를 파고도 남는 성금이 모아졌습니다.
불경기로 인해 너나 할 것 없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도 적지 않은 분들이 돈을 보내와 고마울 따름입니다. 그래서 뒤늦게나마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작은 변화가 사회를, 그리고 더 나아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교훈을 우물파기 프로젝트를 통해서 실감했습니다. 몇 해 전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 페이 잇 포워드란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라스베가스 인근 한 작은 마을에 사는 트레버는 중학교에 입학하자마자 세상을 더 낫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오라는 과제를 받았습니다. 세 사람에게 아주 좋은 일을 해주는 거예요. 그들이 고마움을 어떻게 갚을까 물어오면 페이 잇 포워드, 곧 나 말고 다른 세 사람에게 갚으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9명이 도움을 받게 되겠죠? 다음엔 27명이 받게 될 거고요. 도움을 받은 사람의 수가 순식간에 늘어나고 세상은 아름답게 바뀔 거예요. 트레버가 그렇게 내민 도움의 손길은 상처 입은 사람들의 마음을 토닥이고 달래며 점차 주변으로 퍼져 나중엔 전국적인 사랑 나누기 캠페인으로 확대됩니다. 토크쇼의 여왕 오프라 윈프리도 이 영화를 화제로 올리며 나눔의 즐거움을 얘기했습니다. 그러고는 방청객에게 $100씩을 나눠주며 페이 잇 포워드를 당부했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이 돈을 쓰라는 것입니다. 이 아이디어를 처음 낸 건 건국의 아버지 중 한 명으로 추앙받는 벤저민 프랭클린이라고 합니다. 1780년대 말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며 쓴 편지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나는 이 돈을 그냥 주는 게 아니네. 빌려줄 뿐이지. 나중에 자네처럼 정직하지만 사정이 딱한 사람을 만나면 이 돈을 그에게 주게. 그러면 나한테 갚은 것으로 쳐주지. 또 자네에게 돈을 빌린 사람은 가난한 이웃에게 갚고 언젠가 이 작은 돈이 훌륭한 일을 해내지 않겠나. 아프리카 오지의 주민들을 위해 성금을 보내주신 그분들. 정말로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 사랑을 투자하신 분들입니다. 그곳 주민들도 고마움을 이웃들에게 갚아나갈 테니 처음의 작은 사랑이 무한 제곱만큼 확대되는 것입니다. 올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 주변에서부터 작은 변화를 만들어 보세요. 이 변화가 세상을 바꿀 수 있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아무리 험하고 힘든 세상이라도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이 있어 세상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소망 소사이어티는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라는 슬로건을 걸고 한인 시니어들의 웰빙, 웰에이징, 엘다잉을 위한 교육과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2007년부터 지금까지 사는 동안 함께 누리고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한인 시니어들에게 봉사의 기회를 제공하고 아름다운 기부 문화를 만들어 나가며 당하는 죽음이 아닌 맞이하는 죽음으로 인생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교육하며 돕고 있습니다. 소망 소사이어티는 사전 유료 지시서가 포함된 소망 유언서를 작성함으로써 뜻하지 않은 질병 혹은 사고로 의식불명 상태가 되었을 때 어떠한 의료 행위를 받을 것인가를 미리 결정하고 문서로 남겨 환자와 가족이 존엄한 임종과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초기 치매이신 분들을 위한 소셜 프로그램 소망 케어 클래스와 한국말로 진행하는 치매 가족 간병인 지원 모임을 남가주 새누리교회, 오렌지 카운티 애나하임 한인교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망 중창단은 조가 프로젝트를 통해 장례식과 추모 예배에서 고인이 평소 즐겨 부르시던 찬송가와 노래를 부르며 고인의 마지막 천국가는 길을 아름다운 음악으로 채우는 조가 프로젝트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문의는 소망소사이어티 전화 562-977-4580 또는 이메일 소망@소망소사이어티.org로 하시면 됩니다. 홈 헬스 서비스와 함께 제공되는 IHSS 인홈 서포러티브 서비스는 가족이 직접 제공자로 참여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오늘은 남편을 돌보는 아내의 입장에서 IHSS 서비스를 통해 어떻게 생활에 보탬이 되었는지, 그리고 어려운 순간에 어떻게 지원을 받았는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가족 돌봄과 함께 경제적 지원을 받고 동시에 자신에게 필요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이제 휠체어에 의존하게 되었고 저는 그를 돌보기 위해 매일매일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했습니다. 제게 베네핏을 찾아주시고 도움을 주시는 선생님의 권유로 IHSS, 인홈 서포어티브 서비스를 제공자로 등록하고 핑거프린트와 백그라운드 체크업을 마친 후 IHSS 케어 기버 교육을 완료하고 남편의 IHSS 서비스 제공자가 되었습니다. 이 경험은 제게 많은 변화와 보탬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저는 이 서비스를 통해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떻게 도움을 받았는지, 그리고 남편의 곁을 지키며 어떻게 스스로 돌봄을 해낼 수 있었는지 제 경험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고 후 남편의 몸은 더 이상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부축을 해주면 화장실에 가서 용변을 볼 수 있는 정도가 되었지만 처음에는 기저귀를 사용해야만 했습니다. 아침이면 침대에서 일으켜 앉히고 세수와 준비된 식사를 도와주며 개인 위생을 챙기고 약물 복용을 관리하는 일이 제 일상의 큰 부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힘들었지만 점차 적응해 나갔습니다. IHSS 서비스 제공자로서 남편을 돌보는 일이 새로운 직업이 되었고 이로 인해 일정한 수입이 생겼습니다. 이 수입은 우리 가게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남편을 돌보는 것이 직업이 되면서 자립심과 안정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남편의 치료와 돌봄에 전념하면서도 경제적인 걱정이 커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IHSS 서비스를 통해 얻는 수입 덕분에 그 걱정을 덜 수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안정 덕분에 가족의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고 남편의 돌봄을 하면서도 재정적인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IHSS를 통해 제공자로서의 역할을 맡으면서 남편의 일상적인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주된 임무였습니다. 청소, 세탁, 장보기, 식사 준비와 같은 가사 작업뿐만 아니라 남편의 개인 위생과 약물 관리까지 세심하게 돌보았습니다. 남편이 스스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 이러한 지원은 꼭 필요했습니다. 많은 책임과 노력이 필요했지만 남편을 바로 옆에서 돌보면서 수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 가족에게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돌봄을 하면서 힘든 순간도 있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하다 보니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지역사회복지기관을 통해 다른 IHSS 제공자로부터 일시적인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저 대신 남편을 돌봐주었고 그동안 저는 잠깐의 휴식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이 지원 덕분에 체력을 회복하고 다시 돌봄에 집중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 동안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다음 날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시간 덕분에 체력을 회복한 후에는 다시 남편에게 더욱 집중할 수 있었고 돌봄의 질도 높아졌습니다. 적절한 휴식과 지원은 돌봄의 질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IHSS 서비스를 통해 제공자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제게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 서비스는 단순히 경제적인 지원을 넘어서 중요한 역할과 책임감을 주었고 가족 돌봄의 새로운 차원을 열어주었습니다. 남편을 직접 돌보면서 정서적인 안정감을 느꼈고 가족으로서의 유대가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 서비스 덕분에 경제적 안정과 정서적 지원을 함께 얻을 수 있었고 가족 모두가 조금 더 행복하고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 IHSS 서비스가 어떻게 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제공자가 되는 것이 어떻게 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IHSS는 단순히 돌봄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지원과 정서적 안정을 함께 제공하는 중요한 서비스입니다. 어려운 순간에 다른 제공자로부터 도움을 받으며 휴식을 취하는 것도 돌봄의 질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이야기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IHSS 서비스를 통해 보다 나은 일상과 안정된 삶을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소망 소사이어티 소망중창단의 매기의 추억이라는 곡 함께 들으셨습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 되시길 바라면서 남가주 새누리교회 박성근 목사님의 5분 메시지 설교 전해드리겠습니다. 성경 본문은 열왕기상 7장 13절에서 22절이고 제목은 거룩한 기둥이 되자입니다. 스위스에 가면 루체론이라는 아름다운 도시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빈사의 사자상이라고 하는 라이언 마뉴먼트라고 하는 유명한 조각이 있습니다. 푸른 호수 뒤에 있는 돌산을 깎아서 바위에 만든 조각상인데요. 수사자 한 마리가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모습이죠. 등에는 부러진 창이 꽂혀 있고 앞에는 부서진 방패가 있고 그의 발은 백합을 움켜잡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덴마크의 조각가인 톨발센이 만든 작품인데요. 프랑스 혁명 때 죽은 760명의 스위스 용병들을 기리기 위해 만든 조각이라고 합니다. 스위스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은 물론 세계 최고의 복지국가로 잘 사는 나라가 됐지만 중세와 근세까지만 해도 그렇지 못했습니다. 척박한 산악지대에 자원도 변변한 것이 없는 빈곤한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생활이 어려운 많은 젊은이들이 프랑스 같은 나라에 용병으로 나가 싸웠습니다. 아신 대로 1792년도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자 루이 16세가 튠러리 궁전으로 피신을 했는데 혁명군들이 그 성으로 공격을 해왔습니다. 그때 왕궁을 지키던 프랑스 근위대의 대부분은 저항을 포기하거나 도망을 치거나 항복을 했는데 760명의 스위스 용병들은 도망치지 아니하고 끝까지 싸우다가 장렬한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실 용병이라고 하는 것은 돈 받고 싸워지는 외국 군대 아닙니까? 자기 나라 황제도 아닌데 왜 끝까지 싸우다가 죽음을 맞이했는가? 나중에 이 전사자들의 유품에서 나온 편지에 의하면은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자신들이 비겁한 행동을 택하면 자기 조국 스위스의 명예와 신뢰가 땅에 떨어진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신의 없이 눈앞의 이익에 따라 움직이게 되면 앞으로 누가 스위스를 믿어주겠으며 후세들의 앞날이 어떻게 되겠는가? 그래서 조국과 조국의 미래를 위해 기꺼이 자신들을 희생하기로 결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소설가인 마크 트웨인은 이 바위에 새겨진 조각품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도 가장 감동적인 바위. The most mournful and moving piece of stone in the world. 가장 슬프고도 가장 감동적인 바위. 오늘날 스위스가 세계 최고의 부자로서 선진국이 되었지만 그 밑바닥에는 슬프고도 감동적인 모습으로 죽어갔던 용병들의 희생과 눈물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나라가 부강해지고 영광스러운 국가가 되는 것 그냥 일어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마치 한 개의 웅장한 집이 세워지려면 그 밑을 받쳐주는 바닥과 기둥이 필요한 것처럼 한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데는 반드시 밑거름이 되어줄 사람들의 역할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우연히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바르게 감당해 나감으로써 한 단계 한 단계 세워져 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가 있죠.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인데 말씀 한마디면 다 완성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일꾼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시키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도 하나님 나라 사역에 동참시키기 위해 주님 말씀 한마디면 얼마든지 모든 걸 완성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중요한 일들은 다 해주셨고 모든 준비를 다 맞춰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는 그들도 하나님의 나라 영광에 참여시키기 위함입니다. 비근한 예로 오병이어 사건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혼자서 기적을 베푸실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가져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로 하여금 떡을 나누어 주게 하셨습니다. 즉 주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영광을 그들도 누리게 하기 위함이죠.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그분의 사역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구경공처럼 멀리서 보는 자가 아니라 참여자가 되어서 크건 작건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영광이요 가치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 사역에 어떤 모양으로 참여하고 계시는지요? 긍정적인 역할로 참여하시는지 아니면 부정적인 역할로 참여하시는지, 먼 밭에 서서 구경하는 구경꾼의 위치에 서 계신지 아니면 기쁨으로 참여해서 나의 일처럼 전심을 다해 사역하고 계시는지, 이왕이면 기둥 같은 역할을 함으로써 여러분 때문에 복음이 힘을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살아나고, 여러분 때문에 다음 세대가 일어나고, 여러분 때문에 땅에 떨어졌던 교회의 신뢰가 회복되고, 여러분 때문에 예배가 부흥된다면 이보다 더 값진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기둥 같은 역할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소망 소사이어티가 아프리카 차드의 수도 은자메나의 소망 크리스천 초등학교 설립 기금 모금을 위한 기증품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집된 기증품은 오는 9월 13일부터 27일까지 부에나팍에 위치한 AJL 갤러리에서 제3회 소망 갤러리를 통해 전시 및 판매될 예정입니다. 이번 아프리카 차드 소망 크리스천 초등학교 기금 모금 사업에 기증품으로 함께 하실 분들은 소망 소사이어티로 연락 주십시오. 소망 소사이어티가 민족학교와 함께 주관하는 세미나가 9월 28일 오전 10시에 LA에 위치한 민족학교 강당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연자는 소망 소사이어티의 자문위원이며 카이저 병원 신경과 전문의인 닥터 다니엘 로입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소망 소사이어티로 연락 주십시오. 지금까지 2,400명이 넘는 한인 시니어께서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로 UCI의 시신을 기증하셨거나 시신 기증 서약을 해주셨습니다. 11월 2일 UC어바인 의과대학과 소망 소사이어티는 한인 시신 기증자와 가족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메모리얼 서비스를 오전 11시 한기홍 담임 목사님이 인도하시는 은혜한인교회에서 개최합니다. 추모식에는 UCI 의과대학 관계자들과 시신을 기증받아 공부한 학생들이 참석해 기증자들의 헌신에 감사하며 어떤 도움을 받게 되는지 설명할 예정입니다. 문의 전화는 562-977-4580으로 하시면 됩니다. 소망의 시간은 아시안 어맨 리더십인 필란트로피 펀드와 스캔 헬스 플랜의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이렇게 흘러 오늘의 방송도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2006년도에 문학동네에서 출간된 원재훈 시인의 에세이 제목이 네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은 네가 그토록 그리던 내일이다입니다. 원재훈 시인은 이 에세이집을 동서고금의 성인들부터 일반인에 이르는 다양한 인물들이 죽음을 맞이한 순간 남긴 말들에 대한 책이다라고 책을 소개합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나요? 어떻게 보낼 예정이십니까? 소망 소사이어티 소망의 시간이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작은 위로와 기쁨이 되길 바라며 항상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소망의 시간이었습니다.